안녕하세요. 오늘은 HSK 4급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취미처럼 1년에 걸쳐서 3급과 4급을 취득했어요. 영어처럼 바짝 공부한 게 아니라 다른 것과 병행하면서 정말 취미처럼 땄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2023년도에 휴학을 하면서 중국어를 배워보고는 싶은데 혼자 하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어에는 성조도 있고 또 병음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집 앞 학원을 가서 간단한 회화만 잠깐 배웠습니다. 그때 좀 꾸준히 했어야 했는데 영어를 한다는 핑계로 놔버렸고 작년에 다시 붙잡았어요. 학원을 다니니까 많이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과외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3급은 한 두세 달 정도 걸려서 24년도 6월에 땄고요. 4급은 3, 4달 정도 걸려서 올해 1월에 땄습니다. 현재는 5급을 공부 중인데 아마 다음 달부터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과외를 다니지 않으면 못 딴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딸 수 있어요. 이 책을 구매하시면 단어집이 같이 붙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 3급은 필수 단어가 600개, 4급은 1200개였던 걸로 기억해요. 참고로 5급은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단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암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3급은 한 95% 정도 외운 상태로 갔었고 4급은 70% 정도 외운 상태로 간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3급에서 4급까지의 단어를 외울 때 한쪽 면이 가려지는 단어장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병음을 알아야 듣기가 되고 뜻을 알아야 독해가 되기 때문에 한자, 병음, 뜻 다 외우기 위해서 이런 단어장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단어 암기 꿀팁. 일단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지만 중국에서 쓰는 한자, 일본에서 쓰는 한자,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발음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국말이랑 가장 가까운 거를 골라서 외우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건 4급에서 5급까지 넘어오면서 좀 뼈저리게 느낀 점인데 중국어는 보통 한자 2개로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어느 정도 외우다 보면 겹치는 한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만 알아도 뜻이 유추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단어의 어원보다 중국의 한자가 좀 더 연관성이 높아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유의하시면 금방 단어 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모의고사 풀 때 경험담인데 단어를 끼워 넣는 파트가 있거든요. 앞에 글자가 합인 건 알겠는데 뒤에 한자를 모르겠더라고요. 합격인가? 이런 식으로 찍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단어를 제대로 외우는 거지만 하나라도 알면 찍을 여지가 있다. 이게 제 꿀팁입니다. 지금까지는 암기 꿀팁이었다면 이건 시험 꿀팁인데요. 제가 좀 이런 잔머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단 HSK 시험은 IBT랑 PBT로 나눠져 있는데요. 컴퓨터로 볼 수 있고 필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IBT로 보세요. 왜냐면 종이 시험을 보려면 한자를 완벽하게 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면 영어 자판으로 병음만 쳐도 그거에 해당하는 한자가 주르륵 떠요. 그래서 정확한 한자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해도 작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4급 맨 마지막 파트에 그림과 단어를 던져주고 그 단어를 넣어서 작문을 하게 시켜요. 전 평소에 모의고사를 볼 때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림을 보고 뜻을 유추해서 아무 말이나 적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장에 가서도 5문제 중에 2문제나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문제는 연습할 땐 종이로 된 모의고사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아무 말이나 쓰면 됐는데 시험장에서는 지금 나한테 출제된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발음도 모르죠. 그래서 아예 자판에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공란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잔머리를 또 썼습니다. 자판 말고도 그림판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한자를 그려 넣으면 병음이 떴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슷하게만 그려도 그거와 관련된 한자가 쭉 떠요. 그런 식으로 진짜 그냥 끼워 넣기를 했는데 쓰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림을 보고 뜻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직 잔머리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냐? 그건 아닙니다.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푸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많이 풀었습니다. 아마 혼자 했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과외 선생님께서 좀 빡세신 분이라 일주일에 2개씩 풀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HSK 4급 모의고사를 시중에 있는 책을 그냥 거의 다 푼 것 같습니다. 파트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듣기, 독해, 쓰기가 있습니다. 듣기는 진짜 첫 번째 듣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듣기들은 듣는 걸 골라도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낚시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문장이 한 줄로 제시가 되다 보니 들린 대로 고를 수 있으면 너무 난이도가 쉬워져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도 뒤에 지문이 긴 것보다 앞에 단어를 끼워 넣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문이 있는 건 내가 단어가 좀 기억이 안 나도 읽다 보면 맥락상 유추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앞에 단어를 끼워 넣는 건 단어를 모르면 정말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고요. 쓰기 같은 경우엔 확실히 문법이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여긴 단어를 몰라도 이건 개사구구나, 얘는 부사구나 이런 것만 알아도 배치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거든요. 저는 과외를 다니면서 쓰기를 제일 많이 풀었습니다. 주변에 HSK 딴 사람들 말 들어보면 문법이 은근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많이 풀어서 오히려 문법을 가장 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단어도 물론 틀리면서 외워지지만 문법이 진짜 틀리다 보면 기억에 진짜 잘 남아요. 왜냐면 나오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을 보고 작문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HSK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HSK 3급은 정말 누구나 취미처럼 도전이 가능하고요. 4급부터는 시간 투자가 그래도 필요합니다. 저는 HSKK라고 중국어 말하기 자격증도 땄거든요.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초급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3급, 4급 취득하신 분들은 그냥 취미삼아 한번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만 알고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세요.